상업사진과 풍경사진을 주로 찍고 있지만 세상의 아름다운 순간을 모두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포토그래퍼 최우근이라고 합니다. 예, 워낙 여행하고 바깥에 아웃도어 활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풍경사진을 가장 많이 찍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업사진도 광고 사진이라던가 스튜디오 사진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연을 제가 보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공연 사진도 최근 한 3, 4년 전부터는 여름 페스티벌 기간에 공연 사진도 찍으면서 같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정물 사진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떤 풍경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에 대한 나만의 생각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은 참 당연한 말인데 유독 풍경 사진만큼은 그냥 예쁘게 나오는데 멋있게 나오는 장소에 의지해서 그 장소에 가서 그런 생각 없이 찍었던 것 같아요. 잘 나온다는 것 자체도 그냥 누가 찍었는지도 모를 그냥 어디선가 봤었던 듯한 항상 그런 사진이었던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재미가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에서 누구도 보지 못했던 사진을 찍어 보자라는 게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인데요. 항상 똑같은 사진 이상의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나만의 생각, 그래서 어떤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풍경 사진에서도 꼭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오로라를 촬영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오로라는 플랜 B, C가 이제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밤에 오로라가 뜨거나 안 뜨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를 해서 갔는데 이제 날씨랑 오로라 예보를 다 보고 가장 확률이 높을 때를 선택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현지 공항 아이슬란드에 도착했을 때 예보를 보니까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현장에 도착해서 그렇게 바뀌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오로라뿐만 아니더라도 아이슬란드는 참 촬영할 게 많았는데, 그때 같이 간 친구하고는 오로라를 촬영하는 게 일단 주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일정의 한 반 정도가 지나니까 저희가 이제 아이슬란드의 남쪽에 있었는데 그 북쪽으로 가면 좀 이제 볼 확률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이미 숙소라든가 기간 다 예약이 되어 있었고, 또 아이슬란드에서 그 오로라 말고도 남부에서 찍을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날씨랑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진행을 못 하고 있었었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오로라를 보러 온 거니까 다른 것보다는 거기에 집중하자. 그래서 비용을 좀 상당히 많이 손실을 봐가면서 결국에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걸 택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저희 전체 일정을 한 3일을 남겨두고 갔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다행스럽게 모든 조건이 맞아가지고 아마 제가 봤던 오로라 중에서는 가장 소위 말하는 팡팡 터지는 오로라를 그때 머리 위에서 바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순간에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게 너무 멋있고 인상적이어서 사진을 많이 못 찍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랑 저희가 그동안 봤던 거는 사진으로 찍었을 때 오히려 눈보다는 더 예쁘게 나왔었는데, 그날만큼은 너무 진짜 그 오로라 댄싱이라고 하죠. 그게 감동적이어가지고 친구랑 야 진짜 우리 돈은 손에 봤지만, 그리고 아이슬란드 남쪽의 그 아름다운 풍경은 다 놓쳤지만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다라고 하고 정말 밤에 그 오로라 보면서 감격에 젖었던 순간이 기억에 납니다. 어청도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되게 포토제닉한 등대가 있다고 해가지고 어청도 등대라는 곳이 있어서,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바닷가의 수평선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수평선을 담으면서 우리나라의 등대를 같이 함께 담는 작업을 계속 좀 더디지만 이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 울릉도만 그렇게 가기 힘든 섬인 줄 알았는데 어청도도 배가 사람이 많이 사는 섬이 아니다 보니까 배가 평일에 하루에 한 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좀 일기예보를 보고 배가 뜨는지 확인하고 가야 돼서 날씨를 보고 맑아가지고 내일은 운행을 한다라고 해서 새벽같이 군산에 이제 터미널에 9시까지 가죠. 그럼 여기서 한 5시 정도에 출발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두 번 정도를 실패했던 것 같아요. 결국 세 번째 돼서야 어청도라는 섬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바라본 섬이 제가 손에 꼽을 만큼 국내에서 아름다운 곳이었고, 특히 그 어청도 등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반나절을 거기서 제가 바다를 보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두워져서도 계속 있으니까 등대에 불빛도 찍으려고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당신같이 거기 오래 있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확인하고 가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저만의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살면서 모든 경험을 다 조합한다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작가님들의 사진을 본다거나, 요즘에는 뭐 인스타그램이라던가 뭐 SNS가 워낙 많으니까, 접할 기회가 많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도 항상 되게 마음에 드는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메모를 하고 기록을 해놓고요. 그 밖에 영화나 제가 뮤직비디오나 그 다큐멘터리를 또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퀄리티 높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도 뭐 사진은 아니지만 저거를 이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시뮬레이션을.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접목하는 거죠. 여기서 봤던 저 오브제가 여기서 이쪽에서 봤던 배경과 합치면 어떨까? 혹은 내가 익숙하게 가던 곳에서 저렇게 촬영해도 멋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굳이 뭐 유명한 촬영 장소를 안 가더라도 길 가다가, 아니면 운전하고 가다가, 아니면은 이렇게 서칭을 하면서 그런 장소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봤던 거, 생각했던 거 여기서 하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촬영 장소를 많이 정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구도 같은 경우도 뭐 공부할 때는 뭐 3분할 구도라든가 뭐 수평선, 뭐 소실점 그래도 많이 공부하게 되고 접하게 되는데, 꼭 그것만 강조해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미도 없고 뭐 더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좀 주로 사용하는 건 야외이다 보니까, 야외에서는 조명은 태양이겠죠. 그래서 이런 인공적인 조명 컨트롤하는 거 대신에 저는 구름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되게 예쁜 구름이 조각조각 떠 있고 이렇게 빠르게 흘러갈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그렇게 구름을 이용해 가지고 구름이 햇빛을 딱 통과할 때, 그때 이제 이용해 가지고 소프트박스 효과를 내서 그렇게 노출 차이를 좀 극복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봄이나 가을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들판 같은 데 나가면은 굉장히 예쁜 배경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이용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캐논하고 소니 제품의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논 같은 경우는 5D 마크 4를 거의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결과물도 아주 만족스럽고, 뭐 내구성이라든가 크기, 뭐 무게 다 야외에서 촬영하는데 너무 만족스러운 바디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소니의 이제 미러리스를 한 2년 전부터 A7R3 모델을 접하고 나서 야외에서는 또 소니 미러리스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서 찍을 때는 거의 캐논을 기존에 쓰던 거를 쓰고 있고요. 야외에서 촬영하는 거는 아무래도 미러리스다 보니까 무게라든가 크기 좋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러리스도 예전과는 다르게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캐논하고 소니 제품 두 개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정에 대해서는 참 말이 많은 영역이죠. 저도 어느 정도가 과하고 어느 정도가 좀 모자라다는 그 기준은 특히 없는 것 같아요. 그 사진을 봐주시는 분들이 이제 그 사진가의 느낌을 제대로 전달받았을 때 그게 가장 잘 된 보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말처럼 쉬운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어쩔 때는 과하고 어쩔 때는 되게 그 보정을 안 하는 편인데, 그 기준이 처음에 풍경 사진의 키포인트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돌아가는데, 제가 애초에 어떤 사진을 찍어야겠다라는 게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보정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되게 드라마틱한 노을을 찍고 싶다 하면은 실제로 그런 노을을 보기는 너무 힘들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럴 때는 굳이 그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보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풍경 사진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정이 절대 나쁘다거나 뭐 과하다고 해서 나쁘다는 그런 기준도 없고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첫 번째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생각에 최대한 근접하게끔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초창기였는데 그때 참 힘든 시기라고 지금은 생각을 해요. 그때 접한 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사진을 봤는데 우유니 소금 사막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런 세상이 있구나 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시간이 되면은 인터넷으로 계속 그런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가 아니면 세계 뭐 자연 사진 같은 세계적인 포토그래퍼 분들이 담은 것들을 되게 탐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미 뭐 사진이 취미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뭐 제가 카메라도 있었고 기본적인 뭐 지식은 있었어요. 그래서 더 사진에 빠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사진이 점점 재밌어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많이 붙어서 회사를 뒤로 하고 전업 사진가의 길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감동을 받고 저를 움직이게 한 계기가 된 게 풍경 사진이다 보니까 뭐 지금은 뭐 포트레이트라든가 스트리트 포토 뭐 다 정물 사진까지 다 하고 싶고 재밌어 하는데 처음에 감동을 느끼고 시작했던 게 풍경이다 보니까 제 사진 결과물도 그렇고 컷도 그렇고 지금 풍경 사진을 제일 많이 찍게 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계속 밖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있는 걸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지 않을까